시험은 특이하게 이게 필요해요. 다른 시험에는 컴퓨터 사인펜을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토익 시험장에는 들고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영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바로 토익 시험입니다. 토익 시험.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자격증 하나쯤은 따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토익이 만료가 되는 바람에 2년 만에 토익을 보러 갔었거든요. 토익 관련된 꿀팁이나 전반적으로 토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토익 공부를 할 때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에 토익을 봤을 때는 920점을 받았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만료가 돼서 다시 토익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이번에는 봤었는데 10점이 오른 930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토익본 후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시험 접수를 언제 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봐야 되지? 라는 걸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토익을 공부했을 때는 대충 한 달 뒤에 봐야지 라고 시험 일정을 잡아놓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처음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 정도 여유롭게 미리 시험 일정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한번 봤었고 시험에 대한 유형도 파악이 되었고 공부만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2주 혹은 3주 뒤에 있는 시험을 편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두 개가 있어요. 정기 접수와 특별 접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정기 접수는 미리 접수를 했을 경우에 48,000원? 그 정도에 아마 볼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특별 접수는 같은 정기 시험인데 시험 일정에 임박해서 접수를 하면 그렇게 특별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가격이 더 비싸져요. 5만 얼마? 미리 보기로 생각을 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고사장을 찾아서 시험을 등록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시험을 자기 집 주변에서 보면 좋잖아요. 고사장이 금방 다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험 접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험 보는 일정을 말씀드리면 물론 공식 사이트에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 9시 2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입실이 가능해요. 딱 들어가면 이 OMR을 배부해 주시거든요. 여기 앞면에는 설문조사 같은 게 되어 있고 뒷면이 답을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그 앞에 설문조사랑 인적사항 적는 것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9시 50분보다는 더 일찍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앞에서 열 재고 뭐 QR코드 찍고 뭐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너무 촉박하게 가면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9시 20분에 열리면 20분, 30분 사이에 미리 들어가서 OMR 체크도 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 준비물. 토익 시험은 다른 시험이랑 다르게 이게 필요해요. 다른 시험에는 컴퓨터 사인펜을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토익 시험장에는 연필이랑 지우개를 들고 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시험을 볼 때 이걸 까먹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컴퓨터 사인펜만 들고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컴사를 들고 달랑달랑 이렇게 갔는데 감독관님이 처음에 저를 딱 마주쳤을 때 연필 가져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요? 연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토익은 연필이 필요하지?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감독관님께서 연필 2자루랑 지우개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연필이 없으면 진짜 너무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연필이랑 지우개를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신분증도 꼭 필요해요. 가끔 신분증 놓고 가서 토익 시험 못 봤다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입실이 다 완료가 되면 9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제 뭐 각종 안내사항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감독관님께서 시험지를 배부해주세요. 시험은 10시 10분에 딱 시작하는데 이때 리스닝을 먼저 45분 동안 하게 됩니다. 리스닝이 끝나면 리딩 파트를 75분 동안 풀게 돼요. 그래서 왜 꿀팁 아닌 꿀팁 중에는 리스닝도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유형을 내가 이미 다 파악했고 샘플 유형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바로 리딩의 파트 5를 풀어라 이런 꿀팁도 있거든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다른 시험이랑 조금 다른 점인데
토익 시험에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평가가 들어가요. 흔히들 말하기를 토익이 진짜 어려웠다 그러면 불토익이었다 라고 말하고, 토익이 진짜 쉬웠다 이러면 물토익이라고 말하거든요. 토익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못 봤다고 생각을 해도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쉬웠던 토익의 경우에는 나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시험을 봤을 때 완전 불토익이었어요. 그때 커뮤니티가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불토익이었거든요. 심지어 저도 와, 이번 토익 진짜 너무 망했다. 900점은 나올까? 이거 850점도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그게 920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2년이 지나서 450회를 봤는데 450회는 글쎄 물토익, 완전 물토익. 제가 풀면서도 너무 쉽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남고, 그래서 이거 어찌된 일이지? 너무 쉽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물토익이다, 너무 쉬웠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50은 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930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토익이라는 게 꼭 내가 틀린 개수와 비례해서 점수가 깎이지는 않는 거예요. 불토익이든 물토익이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풀되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둘 다 잘 보면 뭐 둘 다 점수가 잘 나오겠죠? 물토익에서든 불토익에서든. 물토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자만하기 쉬우니까 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독해를 잘 풀어야 돼요.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토익은 990점이 만점이에요. 그리고 리딩 파트랑 리스닝 파트가 각각 495점, 495점 이렇게 만점이 돼서 총합 990점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있고 리딩은 파트 5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있어요. 파트 1은 그냥 그림 보고 상황이랑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 파트 2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르는 거, 파트 3이랑 4는 이제 3문제씩 연달아서 풀이를 하는 건데요.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주고받는 거에서 문제에 맞는 답을 고르는 거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아니라 혼자서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좀 평소에 듣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공부할 때 리스닝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시험에도 이번 시험에도 리스닝 점수가 490점으로 똑같았어요. 지난번에도 490을 받았어서 이번에는 리스닝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리스닝 무슨 유형이 나오는지조차 전날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좋은 거는 토익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YBM 어학시험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IBM 어학시험에서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풀이, 거기 들어가면 리스닝 파트, 리딩 파트가 나누어져서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그걸 어떻게 풀이하는지 강의가 나와 있어요. 그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저도 이번에 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푸는 거고, 그게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토익에서 바로 나와요. 토익 시험 전날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스닝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를 쭉 한 번 다 들었었는데 파트 유형별로 공략해야 할 법들도 알려주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미국식, 영국식, 호주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희가 잘 안 들어봤던 발음 유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미국식으로는 스케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식으로는 schedule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진짜 다음날 토익 시험에 schedule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영국식 발음으로. 그래서 와, 이거는 안 들었으면 진짜 안 됐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나와요. 문제 풀면서 몰랐던 단어만 체크해서 다음날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외우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점? 나 토익이 뭐 하는 건지 감을 잡아보고 싶은데 토익 학원을 한번 끊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IBM 어학시험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기시험 기출문제를 풀이해주는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리스닝 꿀팁인데 파트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답변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가 맛있대? 너 그거 먹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에는 A. 그거 재미없던데? B. 나 집에 가고 싶어.
C? 아, 속이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죠. 예상하건대 뭐 먹어볼래? 라고 했으면 나 먹어볼래? 좋아. 아니면 싫어. 난 다른 거 먹을래.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 배 아파. 나 배탈 났어.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나는 그거 안 먹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다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장 애매하게 맞을 것 같은 답변을 고르시면 됩니다. 리스닝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정신을 놓고 있으면 문제가 그냥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 멘탈을 확 잡아야 돼요. 나 이거 한 문제 틀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절대평가 아니잖아요. 틀린 개수만큼 딱 떨어지게 문제가 까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 틀릴 때마다 5점씩 까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 틀려도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바로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딩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딩 파트는 파트 5, 6, 7 이렇게 있어요. 파트 5는 이제 문법이랑 어휘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까지,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2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트 5랑 6을 합쳐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풀면 파트 7을 거의 다 풀 수 있는 시간 배분이 될 거예요. 이걸로 시험을 공부를 했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5, 6을 풀었을 때 3개에서 8개 사이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한 920에서 930점? 그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10개 이하로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900점 이상은 무난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토익을 준비하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봤고요. 요즘에는 학원을 굳이 안 가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토익에 대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으로는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들만 알아가시고 토익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많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번에 토익 고득점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유익한 컨텐츠로 만나요.